96.5%는 희망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후반기 시작 후 에인절스, 로열스, 오리올스 상대 4승 4패는 분명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스쿠볼과 함께 시즌을 끝내고 퀄리파잉 오퍼를 주게 되면 보상 지명권이 주어집니다. 오타니를 보내면서 2024년 45순위 픽을 얻은 에인절스는 그때 뽑은 유망주가 팀 유망주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경쟁 균형 라운드 지명권인 2023년 37순위 픽으로 케빈 맥고니그를 뽑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에인절스가 테세이라 보상 지명권으로 뽑은 트라웃이나 맥고니글 같은 사례는 자주 나올 수 없고 유망주 패키지를 받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팀 최초로 3핏에 도전하는 다저스는 스쿠볼이 절실한 팀은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사이영 투표에서 30표와 26표를 받았고 올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21K를 기록하며 몸값 높이기를 본격화한 스쿠볼은 29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저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쿠볼을 얻으려면 막대한 유망주 손실을 피할 수 없고 선발 4자리는 이미 차 있습니다. 물론 스쿠볼이 다른 팀으로 가는 걸 막는 것이 우승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스쿠볼이 미러키나 컵스, 애틀란타나 필라델피아로 간다고 다저스가 신대한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다. 다저스가 스쿠볼을 외면해도 괜찮으려면 관건은 유리질라입니다. 둘이 합쳐서 올해 8경기를 등판하고 42.2이닝을 소화한 유리군과 스넬질라가 정상적이기만 한다면 야마모토, 오타니, 스넬, 글래스나우 4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PS 로테이션이 됩니다. 오타니는 무릎 부상으로 사이영 도전의 꿈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PS 등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로블레스키가 계속 잘 던져서 선발 한 자리를 가져간다면 글래스나우를 불펜으로 돌려 전성기가 지난 트라이넨이나 복귀 후 6.2이닝 4피 홈런인 필립스를 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비트라이터인 KT 우는 다저스가 에릭 라우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수 오타니가 충분히 쉬어야 하고 쉬엔의 구속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저스 이적 후 팀 7전 전승으로 승효가 되고 있는 라우어는 설령 PS 로스터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정규 시즌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좋아 보이며 PS 로스터에 롱맨으로 추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PS 선발진에 로블레스키가 들어가면 디아스, 사사키, 글래스나우, 스튜어트, 우안, 스카, 베시아, 라우어, 자완에 엘리케스, 클라인, 드라이어, 필립스, 트라이넨 5명 중에서 2명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불펜을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저스가 신경 써야 할 게 외야의 공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저스는 지난 겨울을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외야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고 마무리 부재가 컸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가장 좋은 외야수와 가장 좋은 마무리를 샀습니다. 그 사이 스캇이 살아났기 때문에 디아스가 돌아와 좋은 모습을 보이면 불펜에 쓴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야는 무려 1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들어갔음에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의 기세는 아니지만 수비가 든든한 파이스는 중견수 고민을 지워줬습니다. 반면 매치가 2억 2천만 달러를 부르는 바람에 2억 4천만 달러를 주게 된 터커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원정에서 좀 나아지긴 하지만 홈 OPS가 200타석 이상 114명 중 5번째로 나쁜 터커는 어쨌든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선수입니다. 다만 터커는 OAA-5가 37명의 우익수 중 31위에 그치고 있어 수비까지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좌익수를 어떻게 세팅하고 PS를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다저스는 그럼에도 외야 공격력이 지난해 23위에서 7위로 올라간 반면 좌익수는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테오스카의 공격력 반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에드먼이 우완과 자완 상대 편차가 없어 2루의 붙박이가 된다고 하면 중견수 파이스와 우익수 터커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선발로 출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래툰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좌익수입니다. 다저스는 며칠만 더 기다리면 좌익수를 맡길 수 있는 저항킬러가 합류합니다. 키케 에르난데스입니다. 지난해 팔꿈치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월드시리즈를 완주한 후 수술을 받느라 5월 25일에 돌아온 키케는 4타수 4안타 3장타를 기록하던 중 복사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PS에서 통산 OPS가 826으로 6구위인 터커보다 훨씬 좋은 키케는 좌한 선발을 상대하는 경기에 좌익수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한 선발 경기의 좌익수는 테오스카여야 하는데 테오스카의 우한 상대 OPS는 2024년 808에서 지난해 734를 거쳐 올해 70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우타자 테오스카를 우한 선발 경기에 내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테오스카의 매력은 경기 내내 욕을 먹다가도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주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2024년 테오스카는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가져온 말로 홈런을 마이클 킹을 상대로 터뜨렸고 최종전에서는 2대0으로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다르비슈를 상대로 날렸습니다. NLCS에서는 에드먼의 활약에 묻어갔지만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로돈을 상대로 날린 결승 투런과 5차전에서 게리코를 상대로 때려낸 동점 2타점 2루타는 결정적인 타점들이었습니다. 테오스카는 정규 시즌 33홈런 99타점과 포스트 시즌 16경기 12타점 이후 3년 6,600만 달러에 재계약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한 하향세가 시작됐고 가을 임팩트도 적었습니다. 신시내티 상대 2경기 6타점 후 엉성한 수비가 있었던 DS 1차전에서 역전 결승 3런을 날리는 6기옥을 터뜨렸지만 이후 14경기에서 2홈런 4타점에 그쳤고 월드시리즈의 임팩트도 없었습니다. 테오스카는 배럴 타구 비율이 2024년 15.0%에서 지난해 11.5%를 거쳐 올해는 9.1%까지 떨어짐으로써 커리어 처음으로 10% 미만이 됐는데 33세 시즌을 보내는 선수로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입니다. 이에 다저스는 이번 마감 시한에서 테오스카를 정리하면서 더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는 좌타 외야수를 데려와 키케와 플래툰을 구성한 다음 시즌 후 그 선수와 결별하고 준비가 끝난 외야 유망주들을 위해 테오스카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마땅한 좌타 외야수가 없다면 트리플 A에서 4할대 출루율과 OPS 946을 기록하며 트리플 A 배럴 상위 6%인 팁스나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우한 상대 OPS 779를 기록하며 테오스카보다 나았던 워드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인들에게 맡기기에는 그동안 보여준 테오스카를 믿는 게 더 안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테오스카를 믿고 간다고 해도 키케가 돌아오는 만큼 좌안을 상대로 OPS 875지만 우한 상대 536인 알렉스 콜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면서 워드나 팁스를 테스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야의 로하스, 외야의 키케라는 확실한 좌완 킬러를 보유한 만큼 다저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우한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좌타 외야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시장에 마땅한 선수가 없다.